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7과 분사구문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죠. 분사구문은 우리가 이제 흔히 분사라는 애를 형용사로만 쓴다라고 하는데, 분사는 형용사로도 쓰고 분사를 뭘로도 사용하냐면 부사로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부사로 사용하는 분사를 우리나라 영어 문법책들이 얘를 따로 떼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사처럼 이야기한다면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 분사구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분사구문이라는 건 뭘 분사구문이라고 하냐면, 접속사하고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제 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사절을, 이 부사절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ing 모양으로 바꿔서 분사로 바꾼 거죠. 분사로 바꿔서 뭘 만들어 버린 거냐면 위에 있는 이 부사절을 아래에 있는 부사구로 바꿔버리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분사구문입니다. 우리말로 처음에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접속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기본적으로 접속사는 우리말에 없고 우리말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영어의 접속사가 담당하는 기능을 누가 하죠? 부사가 합니다. 야, 내가 뭐뭐 할 때라는 말, 그 때는 부사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 야, 너희는 못생겼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때문에 라는 말이 영어는 because로 접속사로 쓰는데 우리는 때문에 라는 그냥 부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접속사라는 개념이 없어서도 헷갈리고, 그래서 얘네들을 부사절로 만든 것과 부사구를 만든 걸 우리말로는 구별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이 분사구문이 우리말에 꼭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학원에 올 때라는 말을 줄여서 학원 오다가 이렇게 바꾸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옆집에 살 때라는 말을 그냥 탁 줄여서 옆집 살 적에 또는 옆집 살다가 이렇게 탁 바꾸는 말이 소위 뭐가 되는 거냐면 분사구문을 이용한 이 부사구로 바꾸는, 전환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말의 이 모양 자체를 우리말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건 어려운 거죠.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접속사와 그 다음에 또는 부사구를 만들 때 전치사로 구별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분사구문이 이용이 된 게, 접속사는 주어가 동사할 접속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분사구문이 이용된 부사구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말로 얘를 옮길 때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 뭐뭐 할 때 정도면 좋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뭐 함으로 뭐뭐이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위에 두 가지면 열에 9번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주로 뭐에 사용이 되었을 때 그러냐면 분사구문이 앞쪽에서 사용이 됐을 때. 자, 분사구문이 두 군데서 이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접속사 주어 동사가 붙어 있는 걸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건데, 접속사 주어 동사가 붙어 있는 놈이 종속절이죠.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붙일 때 이걸 붙이잖아요. 이 부사절이 앞쪽에 있을 수도 있고 뒤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영어는 먼저 쓰는 놈이 더 중요한 놈이라고 그랬죠. 비록 부사절이지만 약간의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앞쪽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타나고 블라블라 다시 주어 동사가 올 때 이 접속사 주어 동사에 해당되는 자리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ing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뒤에 모양은 똑같이 주어 동사로 남는, 이때 이 ing는 약간의 중요성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얘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 뭐뭐 하는데 또는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건데요. 얘가 분사구문이 이런 1번의 경우 말고 2번의 경우는 이 소위 부사절이라는 놈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냐면, 앞쪽에 주절이 먼저 오고요. 앞쪽에 주절이 먼저 와서 주어 동사가 오고 블라블라 하다가 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냐면 이 분사구문의 모양 ing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ing 같은 경우는 소위 and나 so라는 접속사가, 대부분은 and죠. and만 써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애가 뭘로 바뀌게 되는 거냐면 얘가 ing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ing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된 거냐면, 요 and라는 놈이 앞에 있는 놈하고 이 뒤에 있는 놈을 따졌을 때 시간상으로 뒤에 일어난 제 이동작이 되거나
다음에 또는 원인과 결과로 따졌을 때 결과에 해당되는 동작이 되거나,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뭐 설령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한 동작일 때 얘가 부차적인 동작이 되는 거므로 사라졌던 이놈의 의미를 살린다고 생각하셔서 앞에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정도의 말을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ing에 해당되는 말을 뭐뭐 하다, 뭐뭐 대부분은 했다로 되겠죠. 요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 나타나면 요렇게 해보시고 뒤쪽에 나타나면 요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똘똘하게, 그래도 저랑 영어 공부하셨는데 머릿속에다가 분사구문이란 부사의 분사적 용법을 일컫는 문법 용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엄밀하게는 틀린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분사가 들어간 구문이 분사구문이니까. 부정사구문, 동명사구문,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얘도 분사구문이고 얘도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말인데 어쨌든 이미 뭐 우리가 용어를 저렇게 합의하고 써버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써야죠. 자, 그러면 이제 분사구문이 들어오는 걸, 이거 우리가 왜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영어 책들 있잖아요. 그게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 말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걸 일본 애들이 자기네들 말에 가깝게 번역을 할 때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왜 부대 상황이란 말이 일단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일본말 느낌이 탁 많이 나잖아요. 우리말로 부대 상황 이러면 뭐라고 느껴져요? 군대 상황 같잖아요. 근데 부대 상황이란 일본말은 부수적으로 동반되어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이제 동시동작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석하는 거 많이 배웠을 거냐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거 많이 배우셨을 건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밑에 그러면서도 별로 안 권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말로 하다 보면 한 20개 중에 하나 정도는 그리고 그래서로 말하면 말이 잘 안 옮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시비 붙는 애들이 있어서 그럴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영어의 원래 논리적인 느낌이 이 and가 가지고 있는 말들은 그러면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and를 사용하는 건 아니어서 그냥 여러분은 순서와 인과로 생각해 두시면 하나 더 한다면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걸로 생각해 두시면 오히려 논리적인 이해 수준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을 끝내고 또는 일이 끝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러 갔죠. 미친놈 아닙니까? 일이 끝났으면 쉬어야지. 그러니까 샤워할 때, 샤워하다가, 샤워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걸 굳이 after I took라고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막 바꾸는, 이건 after이 아니구나. when으로 바꿔야겠구나. 뭐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긴 말을 짧게 하려고 줄여놨는데 그걸 긴 말로 복구하는 건 이건 언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병신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일기에서 버스 타고 학교에 갔다라고 했는데 버스 앞에다가 나는이 생략되었어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같아요. 말은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효율적으로 잘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바꿔놓은 말을 비효율적으로 되살리는 일을 하는 건 안타깝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샤워하다가 누군가 소리치는 걸 들었죠. 자, 세 번째는 보면요. 잘 아시겠지만 그냥 being sunny라고 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sunny의 주어는 it인데 뒤에 나오는 주어는 위여서 일치하지 않으니까 표기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it being sunny. 자, 날씨가 맑아서 우리는 밖으로 나갔죠. 자, 이거 원래 being seen이거든요. being seen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래야 the earth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BED의 모양에서 being을 생략하고 ED만 남기는 이유는 그 다음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ED만 남거나 having been ED에서 having been ED의 모양이 되어도 이 경우도 having been을 생략해버리고 ED만 남깁니다. 이렇게 ED만 남기는 이유는 빙신 같아서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외우는 데는 좋겠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being ed로 적히거나 그 다음에 having been ed로 적혔을 때 수동이 된 건데 이 being과 having been을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ed만 남아도 수동의 의미임을 알아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ed만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being과 having been을 써도 되느냐? 써도 되는데 저는 쓰는 외국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글에는 가끔씩 볼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 게 더 좋겠죠. 시험 문제에 이 씬이 잘 나와요. 시험 문제의 씬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빙신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빙신 같으니까 쓰지 마세요. being의 주어로요. 이거 나온 김에 하나 또 일러드리면 it being은 쓰는데 I, you, he, she 이런 건 잘 안 씁니다. 왠지 모르게 being 앞에 분사구문 앞에 인칭 대명사는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문법적으로 틀리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는데 안 쓰는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I being, you being, he being, she being 이런 거 본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상하거든요. 그냥 잘 안 쓰는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달에서 보니까 지구가 꼭 공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having lost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완료 분사구문이 되어서 얘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된 거겠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잘 됐네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나는 현금을 냈죠. 그래서 컴퓨터를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오, 이 새끼 부자인가 본데? 그 다음에 미국 애들은 신용카드 안 쓰는 경우 많아요. 현금 쓰는 경우도 많고 지금은 요즘은 많이 쓴대요. 요새는 저도 이제 못 가본 지 한 2, 3년 돼서 근데 요새는 아주 빠른 속도로 신용카드를 쓰는 게 막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걔네들은 체크북이라고 해서 수표책을 쓰는 애들도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냥 현금을 쓰는 애들도 많고 우리는 신용카드 안 받아요 법에 걸리거든요. 한국은 그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현금은 더 할인해 줄게요. 원래 우리는 법적으로 그것도 안 되는 나라인데 미국은 받기 싫으면 지가 안 받아도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severe disease가 아주 심각한 질병이 아시아 국가를 강타한 거죠. 자, 커마 다음에 ing 넣으면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백의 사망을 일으켰습니다라는 이상한 해석하지 마시고 그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명사는 명사로, 형용사는 형용사로, 동사는 동사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뜨리세요. 말은 말같이 옮기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늘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굿모닝은 좋은 아침보다는 안녕이 훨씬 좋습니다. 그죠? 굿나잇은 잘 가가 될 수도 잘 자가 될 수도 안녕이 될 수도 그건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1번 해석해 볼까요? remove라는 단어는 치워버리고 없애고 제거하는 거죠. 자, 정확하게 가는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re가 뒤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로 옮겨 놓는 게 remove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옮겨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워둘 수도 있고 치워둔다는 건 제거해버리는 게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없애버리다라는 이런 단어로도 쓰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떼어내냐면 자동차에서 배터리를 제거할 때 떼어낼 때라고 됐네요. 자, 당신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네거티브 터미널을 떼어내는 걸 disconnect면 connect가 연결하는 거니까 dis가 들어가면 얘가 off랑 away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단자부터 떼어내야 된다는 거죠. 네거티브가 어디죠? 음이죠. 그죠? 양이 뭐예요? 포지티브입니다. 저 긍정적인 단자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플러스 극이고 제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잖아요. 터미널이라는 말이 뭐 단자 또는 단말기 이렇게 되죠. 이게 마지막 끝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냐면 끝 마지막이라는 터미널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이 명사로 쓰면 버스 종점도 되죠. 복합 터미널이라고 할 때 그 터미널이 원래는 종점입니다, 종점. 그 다음에 버스가 서는 장소면 스테이션이 맞고요. 스테이션이 더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터미널이라고 하면 걔가 종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결자를 뭐라 그래요? 터미네이터라고 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죠? 영화 제목이죠. 옷을 벗어서 성공한 영화 아닙니까? 슈퍼맨은 옷을 거꾸로 입어서 성공한 영화고. 난 걔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빤스를 옷 밖에다 입고 다니는지 정말 이상한 아이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슈퍼맨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 아세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명 앞에 K자 달고 뭐 나가면 요즘 뭐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잖아요. 뉴진스가 작년 미국에서 전체 음반 판매량 5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그렇게 음반을 팔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 왜 이렇게 뭐 큰 소리가 나지? 원래 수험 생활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야 근데 뭔 얘기를 까먹어 버렸잖아. 야 근데 우리는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나 또는 웹소설 작가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스카웃 많이 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능력들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근데 미국 애들은 좀 안주한 것 같아요. 슈퍼맨이 나온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걸 100년이 넘도록 아직도 울고 먹고 있는 거예요. 슈퍼맨, 그러니까 배트맨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거기서 스피노프만 빼나오고 다른 걸 뭘 잘 못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의 문화적인 이렇게 상상력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처음에 소위 1세대 아이돌들 나왔을 때 한국이 그렇게 전 세계를 엎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 문화적 창의성이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나라가 있냐면 멈추는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이 좀 멈췄죠. 소위 아이돌 그룹의 문화는 일본이 먼저 만든 거예요. 미국도 뉴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애들로 그 우리나라 H.O.T의 모델이 됐던 애들이 처음에 이렇게 출발이 되는데 그러니까 음악보다는 비주얼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던 애들이 나오죠. 일본도 거의 동시에 했어요. 일본 애들은 아직도 그때 애들하고 똑같죠. 여기다 핑크색 바르고 나오고 반짝반짝 웃고 돌아다니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숫자만 불려갖고 막 100명씩 뛰어나고 이러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반면에 요즘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해보십시다. 그냥 혼자 국뽕에 취해서 제가 좀 국뽕이 좀 셉니다 원래. 얘는 뭐 많이 어렵지는 않네요. negotiate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얘는 협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for higher salary를 놓고 협상하다가 협상할 때 협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salary는 뭐죠? salary는 봉급입니다. 봉급. 월급을 나타내는 건데 이 앞에 있는 salt이 소금이에요. salt. 이게 그래서 옛날에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줬던 데서 이 봉급이라는 단어가 salary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월급쟁이라는 단어를 일본 애들이 우리 귀여운 일본 아동들이 맨을 붙여갖고 셀러리맨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죠. 일본 애들이 만든 단어고 영어에는 이런 단어 없습니다.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더 신기한 건 이렇게 써놓고 사라리망이라고 읽어요. 일본 애들 이제 외국어니까 외래어니까 가타카나로 쓰는데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찾아보세요. 사라리망이라고 찾으면 나옵니다. 근데 일본 애들의 그 지금은 뭐 아니지만 지금도 일본이 GDP로는 세계 2, 3위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2등이구나. 중국이 압도적 2등으로 올라섰군요. 이제 쪽수가 있으니까. 일본이 그럼 3등입니다. 근데 일본이 예전에 세계 2등이던 시절에 그것도 굉장히 높은 압도적 2등이던 시절에 일본의 경제력이 영어 단어에 이런 걸 밀어넣었어요. 이런 단어들이 막 영어 사전에 실렸던 건 실제로 미국인은 쓰지 않는 말인데 일본 애들이 쓰니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카센터 이런 게 영어 다 실렸잖아요. 이거 미국인들은 이거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얘네들은 전혀 안 쓰는 말인데 일본 애들이 경제력이 이런 단어를 막 영어 사전에 밀어넣기 시작했죠. OED가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쓰이는 영어 단어들을 채집해다가 OED가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입니다. OED가 이렇게 해마다 그에 많이 사용되었던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새로운 영어 단어 신조어를 찾아다가 이렇게 수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년 동안 일본이 만든 영어 단어가 무려 2,000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경제력이 엄청났던 거죠. 반면에 우리는 100년 동안 20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고작 김치 뭐 이 수준. 김치, 기생이라는 단어가 쪽팔리게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서 남자들이 술 마실 때 옆에서 유용을 돋우는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재작년부터 갑자기 영어 단어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한 방에 20개가 넘게 들어갔죠.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일 웃기는 게 저는 오빠였어요. 오빠, 선배. 이게 일명 드라마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 때문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인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빠가 해석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많은 상황에서 쓰잖아요. 오빠라는 말을. 그래서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후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선배라는 단어도 왜 보면 가수들 인터뷰하거나 이러면 많이 쓰는데
네 선배라는 단어도 영어로는 옮겨낼 방법이 없거든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선배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전부 그런 단어들이 하나씩 밀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 뭐 쓸데없는 소리 했네. 영어 얘기는 영어 얘기였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자, 더 많은 봉급을 놓고 협상을 하다가 루시가 made it clear, 명확하게 했죠.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목적입니다. 이거 우리 이미 배운 겁니다. made it clear, 뭘 명확하게 했냐면 자기 supervise에게, 진목적어 아니고요. 얘가 진목적어입니다. 대신. 그래서 supervise라고 하면 감독이죠. super라는 말이 접두사로 쓰이며 위쪽이거든요. 얘는 슈퍼 아니고 super입니다. 발음. 가수를 뭐라 그러죠? 싱어 아니고 싱어다, 그죠? 그러니까 슈퍼 아니고 슈퍼입니다. 슈퍼. 싱이라고 쓰고 싶으면 S를 2개 쓰면 됩니다. S를 2개 쓰면 싱이 됩니다. 발음이. 우리네 자음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얘는 위쪽이 되거나 뭔가를 초월하는 거에 사용하는 접두사가 슈퍼입니다. 그래서 초인간을 슈퍼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슈퍼바이저라고 쓰면 그러면 얘는 위쪽에서 VIS는 뭐죠? 비전, 보는 거잖아요. 위에서 보는 사람, 감독이네요. 감독, 그 다음에 상사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자기 그 상관에게, 상사에게, 감독에게 명확하게 했죠. 뭘 명확하게 했냐면 자기는 준비가 되었다. 회사를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요. 만약에 자기 제약, 걔네들 회사의 제한이 너무 낮으면, 저 봉급 인상이 너무 낮으면 나는 회사를 나가겠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갔겠군요. 그 다음에 3번 해볼까요? 뭐 제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뭘 제공하냐면 더 긴 휴가와 더 유연한 스케줄을 제공해서라는 얘기입니다. 휴가도 더 길게 주고 그 다음에 유연한 flexible schedule이라고 하면 출퇴근 시간 조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꼭 옛날에는 다 9 to 5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만약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당 36시간인데 그럼 36시간을 뭐 4일에 9시간씩 4일간 출근하는 이런 걸 택한다거나 또는 나는 아침에 학교 보내야 되니까 11 to 7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이런 시간 조정하는 걸 flexible이라고 합니다. 자, longer vacation이나 flexible schedule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회사가 attract라는 단어는 뭐죠?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도 attract고 그 다음에 사물이 사물을 끌어당기는 것도 attract입니다. 그러니까 N극이 S극을 끌어당기는 것 또는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이런 것도 attract예요. 사람을 끌어당길 때는 주로 뭘 끌어당기는 거겠어요? 주의, 관심을 끄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저게 이제 그 영안사전에 보면 매료시키다, 매혹시키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 관심을 끌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the firm이 그 회사가 firm이 굳은 단단한이라는 뜻 말고 명사로 쓰면 회사라는 뜻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 회사를 뭐라고 하던가요? law firm이라고 하죠, 그죠? law firm인데 사람들이 law firm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단계 파마 뭐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다음에 그래서 그 회사가 더 재능 있는 그다음에 노동력을 끄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retain이라고 하면 얘는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employee가 앞에 과에 나왔었죠. 최고의 직원들을 유지하는 거죠. 4번 해석해 볼까요? 이 뜬금없이 being이 나타나면 해석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being을 쓴 이유는 그냥 is를 쓰고 싶은데 이 자리가 동사를 쓸 수 없는 자리여서 being을 쓴 거예요. 동사를 쓸 수 없어서 준동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냥 is로 해석해 버리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이게 뭐여서 이런 말인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as 하나 집어넣으면 being을 쓰면 외려 틀리겠죠.
as를 집어넣으면 이때는 뭐로 바꿔야겠어요? as it is로 바꿔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분사구문을 접속사를 하나 달아놓고 틀린 데를 고르시오라는 걸로 문장을 변형해서 문제를 만드시는 경우들이 많죠. 자, fundamental이라고 하면 근본적인이라는 말입니다. 펀드가 바닥에 묻혀 있는 걸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닥에 묻혀 있는 걸 펀드라고 그러고 그 묻혀 있는 걸 찾아내면 find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펀드가 뭐 자금, 바탕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fundamental이라고 하면 제일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게 근본적인 기술이죠. 이번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분사에 해당되는 거네요. 뭐 하는데 필요한 거냐면 고용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고용을 성취한다라는 얘기는 취업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취업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어서 각각의 학교들은 endeavor이라는 단어는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뭘 가르치냐면 글로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승은 앞 문장에 나왔던 뭔가의 내용을 받은 건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라는 내용상 추론은 해볼 수 있죠. 저게 뭐겠어요? 글쓰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글쓰기가 아주 꼭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이 취업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어서 그러므로 모든 학교들은, 각각의 학교들은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되죠. 글로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을요. 자, 5번 내보시죠. 이번에는 코마가 있고 ing가 있으니까 해석할 때 뭐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뭐 했다, 그래서 뭐 했다, 그러면서 뭐 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소셜미디어가 우리가 SNS라고 하는 거죠. 소셜미디어가 facilitate이라고 했을 때 facilitate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가격 비교를 쉽게 만들어주죠. 편하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소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교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라는 말은 원래는 사교 매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 간에 서로 연락을 하는, 애초에 이제 출발이 그렇게 됐으니까 요새는 이제 뭐 처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자랑하는 용도로 쓰죠. 그 다음에 그 소셜미디어가 쉽게 만들어주는데 가격 비교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PAR이라는 말이 보다라는 얘기여서요. 같이 놓고 보다라는 말이 비교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자, 가격 비교를 on 뭐에 관한인 거냐면 on the part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격 비교를 쉽게 만들어주죠. 자, 그리고는요, 또는 그래서는요, 그러면서 더 알게 해주는 거네요. be aware of라고 하면 얘가 뭐뭐를 알다라는 얘기잖아요. 소위 make를 동사로 놓고 보면 tham이 목적어고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가 되어서 형용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 알게 해주죠. 온라인과 in-store 디스카운트를 더 잘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온라인 할인과 in-store면 매장 할인이겠죠. 매장 할인을 더 잘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subsequently라고 하면 이어서 그 다음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차례로 또는 그래서 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뭘 권하게 되냐면 increase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 조장하다, 부추기다 이런 경우의 해석들도 아주 좋습니다. 부추하다라고 쓰려고 그래요. 그 consumer price sensitivity를 이게 소비자 가격 민감성을 이렇게 더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6번 해볼까요?
커마 다음에 ing가 분사 구문으로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nd가 하나 나와 있어서 얘가 rejecting이라는 ing를 accepting하고 모양을 똑같이 맞추고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분사 구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구조를 봐도 accepting 뒤에 those가 받쳐져 있고 여기도 똑같이 those가 받쳐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those는 뭐겠어요? 앞 시간에 배운 건데 대명사죠. 대명사인데 왜 it이 아니고 them이 아니고 those가 왔냐면 뒤에 꾸며주는 말이 있기 때문에 those가 온 겁니다. 꾸며주는 말 이번에는 뭐가 붙었죠? 관계대명사가 붙었잖아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구나. 그래서 them이 아니고 those를 쓴 겁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최근의 연구인데 사람들에 대한 연구죠. 그 다음에 of가 사람의 연구 아니잖아요. 그죠? of는 대상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보여주죠. 이렇게 하셔도 좋고 최근 사람에 대한 연구를 보면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그러면 individual이 사람들이요. 개인들이 bias라는 단어가 편향된 걸 bias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뒤에 ed가 붙었으니까 bias는 명사고요. ed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어서 얘가 편향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아주 편향되고 self-serving이라고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 형용사로 자기중심적인 이렇게 할까요? 이기적인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기적인과 관련된 영어 단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걔네들이 문화가 자기 것을 챙기고 이러는 거여서 그런지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종류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편향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입니다. 뭐 할 때 그러냐면 자기들의 꿈을 해석할 때 그러죠. 자신들의 꿈 해석에서 대단히 편향적이고 이기적인데 그래서 이기적이어서 자기중심적이어서 받아들이죠. 이거 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꿈을 받은 거죠. 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꿈을 받아들이냐면 fit in이라고 하면 어울리는 거네요. 아니다. 해석이 되죠.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복수명사로 되어 있는 거니까 큰일 날 뻔했네 또. 여기 interpretation 이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해석해 말해야 맞겠군요. 자, 어디에 어울리는 해석이냐면 pre는 미리 먼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기존에 있던 신념이나 요구와 fit in with 어울리는 적합한 해석은 받아들이고 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reject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앞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re가 뒤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eject가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집어 던지면 inject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투입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reject는 뒤로 집어 던져버린 거니까 안 받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해설은 거부해버리냐면 do not fit in with겠죠. 어울리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해석들은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사람이 원래 그렇죠. 뭐. 자기 쪽에 편향되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인간의 본능이죠. 꿈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현대과학은 꿈의 해석이 아무 의미 없음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연관이 있는 일들이 소재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의 장면들 중에 내가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잘 몰랐으니까 막 꿈을 해석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하죠. 그래서 비과학적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악착같이 하잖아요. 자, 7번 해볼까요? 왜? 여러분 좋아하는 MBTI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하지 말래는데 악착같이 하잖아요. 자, 7번 해보시죠. SOAK가 뭐예요? 흠뻑 적시는 거 이런 걸 소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셔졌죠. 물에 적셔진 거예요. 12시간 동안이나 물에 적셔지고 나서 이 브로콜리 씨드는 씨앗이죠. 이 브로콜리 씨드가 뭐 할 준비가 된 거냐면 rinse off 될 준비가 된 겁니다. rinse가 뭐예요? 뭐 하고 나서 린스하죠? 샴푸는 비누가 묻잖아요. 그 비누를 뭐 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죠. 얘가 헹구다라는 뜻입니다. off가 붙으면 뭐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헹궈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헹궈서 그 다음에 심을 준비가 된 거죠. 가든에 헹궈 심을 준비가 된 겁니다. 다음 8번 해볼까요?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 스트립이라는 단어는 스트립쇼 들어봤죠? 뭐 왜 음흉한 웃음을 짓고 그러는지. 저가 어린애가 스트립이라는 단어이 그래서 뭔가 떼어내고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다, 떼어내다, 제거하다. 그래서 옷을 벗는 쇼를 스트립쇼라고 하기도 하죠. 스트립이라고 쓰고 뒤에 목적어 자리에 somebody 사람 와요. 그리고 나서 얘는 뒤에 뭐 쓰냐면 전치사를 of를 씁니다. of 쓰고 그 다음에 something 사물을 쓰죠. 물론 100% 사람 사물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필에서 먼지를 떼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람 사물로 쓴다고요. 자, 얘가 그 수동이 되면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게 stream 말고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아마 read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는 deprive 같은 게 요거하고 용법이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전부 다 어떤 말이 되냐면 이 somebody에게서 이렇게 돼요. 에게서 something을 그 다음에 빼앗다 또는 뭐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말로 쓰이는 거거든요. 자, 얘가 수동이 되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겠죠. somebody가 앞으로 나갈 거고 somebody가 그 다음에 be 뭐라고 될 거냐면 여기 있는 이놈들의 ed가 적히겠죠. BED로 적히고 그 다음에 뭘 조심해야 되냐면 of가 남는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something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가 stripped라고 수동이 된 거예요. 무엇을 빼앗긴 거냐면 오염물질을 빼앗긴 거예요. 오염물질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엄격하게 테스트가 된 거죠. rigorous라는 형용사가 엄격한, 아주 가혹한 이런 형용사고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엄격하게 검증된 거죠. 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검증이 되어서 그래서 reclaimed water는 one of the cheapest supply 중에 하나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거 모르는 단어면 reclaimed water는 이렇게 해서 가셔야 됩니다.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리값에 맞게 읽으세요. reclaimed water는 가장 싼 보급 중에 하나이죠. 지구상의 물의 보급 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reclaim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과학 지문 같은 데서 보게 되면 환원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과학에서 환원이 뭔지 아시죠? 환원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뭔가를 되돌려 놓는 것, 매립하는 것, 그 다음에 간척지를 매립하는 이런 것들도 똑같이 reclaim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되갚다 이런 말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reclaimed라고 쓰게 되면 요거는 형용사로 재생의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하수를 다시 정수해서 쓰는 거잖아요.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근데 사실 수돗물하고 아무 차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reclaimed water를 굉장히 많이 쓰죠. 실제로 하수를 정수해서. 자, 그래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엄격하게 테스트한 거죠.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자, 그래서 재생수는 한 가지 지구상에서 가장 싼 물의 보급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9번 해볼까요? having emit이라고 할 때 emit이라는 단어에 mit라는 이 그는 mis라고도 쓰입니다. 얘가 보내다라는 send의 의미를 가졌어요.
앞에 있는 e는 ex에서 x가 탈락한 모양입니다. x가 빠지는 거 많습니다. 왜냐하면 x가 발음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빠지고 e만 남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이게 밖으로 보내다 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emit이 내보내다 라는 말입니다. submit이라고 쓰면 어디로 보내는 거겠어요? 서브가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꿇고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ubmit이 항복하다. 다음에 주인 밑에 노예로 들어가면 종속되다, 종속시키다 라는 말도 될 거고, 그 사람 아래에 뭔가를 내는 제출하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격투기 경기에서 서브미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서브미션이 항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단어 외울 수 있겠죠? 경기 보는 사람들은 아는 단어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MIT가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MIS를 하나 해볼까요? 변화형으로 된 거.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니까. 쏘아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영어 발음은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 아니고 미사일이라고 발음하는 거고, 쏘아 보내는 거죠. 줘서 보내면 임무예요.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제목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말로? 작전명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임무면 임파서블 미션이죠. 불가능한 임무면 임파서블 미션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 미션이, 임무가, 작전명이 임파서블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작전의 이름이 뭔지 원래 1편 보면 나와요. 1편에 보면, 그래서 이 작전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뭐라고 뜨냐면 impossible이라고 뜨거든요. 작전명이 불가능이라고 뜨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보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불가능한 임무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내보내는 건데 9,000 메트릭 메가톤에 9,000 메가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죠. 옥시가 산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소계 표백제 옥시크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앞에 DI가 그럼 몇 개겠다? 2개겠군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된 겁니다. 카본 다이옥사이드 9,000 메가톤 이상을 내보내서 이렇게 China가 was the world's most polluting,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염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었죠. 2016년도에. 저렇게만 보면 중국이 엄청 나쁜 것 같은데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망가뜨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아닌 척하고 있죠. 옛날에 그들이 했던 거 훨씬 더 어마어마했죠. 자, 이번 파트 1 전체의 마지막 문장이겠네요. 10번 해보시죠. 앞에 요거 하나만 이제 얘는 기억을 좀 해두십시다. 10번 문장에서. 쟤도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죠. 학교 내신 시험인데 되게 많이 나옵니다. with라는 전치사는 일단 제 방식대로 전치사로 먼저 설명할게요. with라는 전치사는 뭘 나타내는 전치사냐면 공존을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with에 뭐뭐를 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무엇을 가지고라는 말이 되는데, 이 with라는 놈은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붙을까? 당연히 명사가 붙어야겠죠. 네 명사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이 붙을 수도 있겠죠. 명사를 꾸미는 말이 붙으면 뭘로 붙겠어요? 품사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니까 형용사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일 형용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일반 형용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각종 형용사에 해당되는 말들은 다 붙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ing, ed 같은 분사도 붙을 수 있는데, 이 말을 쓰다 보면 얘네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명사하고 ing, ed는 어떤 관계이겠어요? ing는 능동이고 ed는 수동이겠죠. 이걸 보고 일본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대 상황에 분사 구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뭐를 가지고라는 게
물건의 공존도 되지만 시간 상태의 공존도 되기 때문에 그냥 뭐뭐인 채로 뭐뭐하는 상태로 뭐뭐를 가지고 등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뒤에 ingd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형용사 와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그 결혼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또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등등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더 늦게 결혼하고 그 다음에 디보스는 이혼하는 거죠. 더 자주 이혼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더 늦게 결혼하고 더 자주 이혼을 하면서 전형적인 가족은 이라고 됐네요. 어떤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들의 가족이죠. 어떤 아빠, 엄마, 가족, 아이들이냐면 one dwelling이라고 하면 얘가 주거지거든요. 거주지. 한 거주지에서 아빠, 엄마, 아이들이 사는 전형적인 가족은 이렇게 됐습니다. 전형적인 가족은 become 된 거죠. 훨씬 덜 흔해졌죠. 그죠? 훨씬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언제보다? 과거보다 라고 된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파트 1에 나오는 준동사 부분 그러면 모든 문장을 다 마쳤습니다.